passing by, knowing nothing at all, touched with fingertips. When you were young, you tried to break through the sky all alone, only to reach for nothing but there. Didn't care anything, rushed with conviction. Something you've been missing around. If you can find them and make you believe you're alive, whether to grab it or not, it's all up to you. 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9월 12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날씨 너무너무 좋네요. 그죠? 가을 하늘이 파랗게 거기에 뭉게뭉게 흰 구름도 있고 주말 편히 쉬시고 계시죠?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엊그제 끝난 미국 시장의 다우지수 나스닥 하락, 또 밤새 다우지수 나스닥 하락했다고 또 주말을 편치 못하게 쉬는 그런 개인 투자가들도 있죠. 단기 매매에 연연하고 그런 부분들, 큰 시황의 줄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그런 상황을 겪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은 이거 알고 계시잖아요. 9월 증시 향방 변수 점검이라고 해서 제가 9월 1일 MTN TV 머니투데이 방송 5시 30분 김기수 돌직구 시간을 통해서 9월달 미국 시장 약세 예상된다.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다 들으셨던 분들은 미국이 12개월 중 가장 수익률이 부정한 달이었고 불안한 달이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디폴트 우려, 인프라 투자 법안, 연준 의장 지명, 여러 가지 변수, 경기 이익, 수급 밸류 정책, 이런 모멘텀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일자별 흐름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다소 쉬어가는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죠? 그래서 매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석 전주, 그죠? 추석 연휴 기간 중에는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이니까 그 타이밍에서 매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흐름들의 총체적 부분들을 이해하신다면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이유도 없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신규 상장주에 대한 수급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미 9월 달에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이야기, 의무 보유 등록 해제가 된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MSCI 분기 리밸런싱과 거기에 편입되고 편출되는 수급의 쏠림 현상, 그리고 그 속에서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 SK바이오사이언스, 비단 이런 종목 말고요.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매매를 진행할 때는 그죠? 이렇게 보호예수 물량,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경우에는 일단 수급적으로 부담이 되잖아요. 이미 이전에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에 영상으로 올려드렸었죠. 자, 이제 그런데 이런 종목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수급적 부분이나 코스피 지수와 관련된 왜곡 현상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비단 저런 카카오 뱅크라든지 크래프톤이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이런 큰 종목 말고 또 앞으로 신규 상장되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 부분들, 특히 일진 하이솔루스도 지금 신규 상장에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자, 이런 종목들의 전체적인 이 보호예수 물량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1개월, 3개월, 6개월 때 나올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번 시간에는 왜 지수가 종합주가 지수가 떨어지는 그
부분보다 체감 낙폭이 더 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죠? 물론 제가 여러 부분을 통해서 항상 이야기를 했었죠. 주도 섹터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종합주가 지수가 제자리를 걸어도 성장 섹터라고 하는 2차전지 소재나 뭐 수소 쪽 라인이나 뭐 신재생 에너지 쪽 이런 쪽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쪽이 떨어져야 종합주가 지수는 똔똔인 거잖아요. 그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부분 신규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 막 들어옵니다. 그것도 시가총액이 막 20조 이상인 종목들이. 그죠? 그렇게 되면 고객의 탁금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그런 종목들을 신규 상장하는 좋은 종목들을 사기 위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포지션에서 일정 부분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진행되면서 체감 낙폭이 더 크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구체적인 내용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작년 IPO, 그러니까 신규 상장 대어로 꼽힌 종목이 이제 SK 바이오팜, 하이브, 카카오 게임즈, 그죠? 이런 종목들이 상장 이후 코스피 지수 대비 언더퍼폼을 한 반면에 올해 대규모 IPO 종목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요. 시총 순위 역시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이고, 이제 카카오뱅크나 SK 바이오사이언스, SK IT, 이크래프톤 이런 쪽이 이제 신규 상장하고 나서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증가했잖아요. 그죠? 뭐 카카오뱅크는 33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13조 가까이, SK 아이테크놀로지는 11조. 이 상장 첫날요. 반면에 최고치로 보게 되면 뭐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카카오뱅크의 상승, 뭐 시가총액이 43조까지 올라갔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25조까지 올라갔고, 뭐 거의 더블 이상을 올라간 부분이고, 그죠? 자, 이제 이런 종목 부분들, 그런 이 상승의 종목 부분들을 어떻게 수급적으로 이해할 것이냐. 자, 그러면 코스피 지수 대비 체감 낙폭이 큰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으로 설명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SK 바이오사이언스, SK IT나 카카오뱅크, 크래프톤이 상장 첫날 이 종가로 코스피 지수에 편입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 종목의 주가 흐름이 지수에 반영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 종목이 상승하게 되면 뭐예요? 그만큼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지수가 떨어졌잖아요. 종합주가 지수가 떨어지는 흐름 부분을 보여주니까 상대적으로 신규 상장 종목들이나 주도 섹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다른 여타 섹터나 종목 부분들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이후에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는 것은 그 이후죠. 그죠? 이번에는 9월 9일 옵션 만기 종가에 편입됐는데, 여기서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특히 유동시총의 개념을 활용하는 코스피 200과는 달리 코스피 지수는 시총 가중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의 영향력, 특히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의 흐름 부분이 지수의 영향력을 더 크게 가는 부분이라 할 수 있죠. 이제 위탁 운영 자금 가운데 일부는 코스피 플러스 코스닥 150 지수를 벤치마크로 활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신규 상장 종목을 첫날 종가의 시총 비중만큼 편입시켜야 이후 주가 흐름과의 중립을 맞출 수가 있죠. 시총 비중이 크고 상장 초기 변동성도 높기 때문에 이들 종목을 편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입을 안 시켰다가 이들 신규 상장 종목이 많이 올라가면, 그죠? 이런 이 벤치마크 지수를 활용해서 매매하는 위탁 운영 자금들이 벤치마크 지수를 커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신규 상장 종목을 첫날 종가의 시총 비중 이를 고려해서 편입하게 되는 거죠. 특히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상장 첫날의 상한가인데, 이 경우 필요한 만큼의 수량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시초가에
뭐에 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 관련 신규 상장 종목들이 그런 수급에 의해서 추가 상승이 나타나기도 하는 부분이지요. 결국 공모가보다 높은 주가의 필요 이상의 비중으로 편입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종목의 매수에 활용될 자금은 결국 다른 종목의 매도로부터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 종목이 막 올라가게 되면 여타 종목 부분에 있어서의 비중을 덜어내는 과정, 이런 부분도 고려되게 되는 거예요. 신규 상장 종목이 다른 종목에 투자되어 있던 시장의 자금을 흡수하는 것은 결국 공모주 투자하신 분들에게 돈을 벌어들이는 기회로 활용되는 거지만, 기존 주식 시장 참여자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일정 정도 필요로 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종목 부분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쿼드러블 워칭데이였었던 9월 9일 만기일 종가 기준으로 이제 카카오뱅크와 그죠? 그리고 크래프톤이 특례 편입을 통해서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됐습니다. 이제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기관 자금과 코스피 200 관련 ETF도 이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야 한다는 뜻인데, 코스피 200 지수는 유동시총 기준이기 때문에 코스피 전체 지수에 비해 이들 종목의 편입 비중이 낮아요. 그리고 상장 초기만큼 주가의 변동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편입 과정에서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은 이제 상장이 됐고 코스피 200에 포함된 종목이 되어버렸어요. IPO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수 편입이라는 수급 이벤트가 모두 끝났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는 이들에 대한 오히려 공매도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공격적인 공매도가 출해될 수 있는 증시 상황은 분명 아닌 건 분명해요. 하지만 롱숏 형태의 공매도가 출어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이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의 밸류에이션이 피어 대비 높다는 점은 유의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롱이 대상이 될 피어 내 다른 종목의 수급상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SK바이오사이언스의 6월 코스피 200 편입 이후 대차 잔고나 공매도가 증가한 부분, 이 회색 부분이 대차 잔고인데, 그죠? 편입 이후에 대차 잔고가 증가하고 공매도도 이 파란색 이 선을 보게 되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죠? SKIT도 이 코스피 6월 달에 편입 이후에 대차 잔고나 공매도가 막 편입됐어요. 이제 이런 수급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주가의 변화 흐름들이 일정 정도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주가나 흐름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카카오뱅크하고 이제 크래프톤이잖아요. 코스피 200에 9월 9일 날 편입된 종목 부분으로 보게 되면 카카오뱅크 차트 한번 볼까요? 카카오뱅크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죠? 크래프톤 주가 차트부터 나왔네요. 그죠? 크래프톤도 이 9월 9일 그런 이슈 이후 그죠? 이 종목의 자, 이번 쿼드러블 워칭데이였었던 9월 9일 만기일 종가 기준으로 이제 카카오뱅크와 그죠? 그리고 크래프톤이 특례 편입을 통해서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됐습니다. 이제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기관 자금과 코스피 200 관련 ETF도 이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야 한다는 뜻인데, 코스피 200 지수는 유동시총 기준이기 때문에 코스피 전체 지수에 비해 이들 종목의 편입 비중이 낮아요.
그리고 상장 초기만큼 주가의 변동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편입 과정에서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은 이제 상장이 됐고 코스피 200에 포함된 종목이 되어버렸어요. IPO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수 편입이라는 수급 이벤트가 모두 끝났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는 이들에 대한 오히려 공매도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공격적인 공매도가 출해될 수 있는 증시 상황은 분명 아닌 건 분명해요. 하지만 롱숏 형태의 공매도가 출어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이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의 밸류에이션이 피어 대비 높다는 점은 유의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롱이 대상이 될 피어 내 다른 종목에 수급상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SK바이오사이언스의 6월 코스피 200 편입 이후 대차장고나 공매도가 증가한 부분, 이 회색 부분이 대차장고인데, 그죠? 편입 이후에 대차장고가 증가하고 공매도도 이 파란색 이 선을 보게 되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죠? SKIT도 이 코스피 6월 달에 편입 이후에 대차장고나 공매도가 막 편입됐어요. 이제 이런 수급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주가의 변화 흐름들이 일정 정도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주가나 흐름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카카오뱅크하고 이제 크래프톤이잖아요. 코스피 200에 9월 9일 날 편입된 종목 부분으로 보게 되면, 자, 카카오뱅크가 9월 6일 날 1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풀렸잖아요. 그죠? 300만 주가. 이제 카카오뱅크의 보호 예수 물량 풀리는 9월 6일 전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주가 부분을. 자, 이제 9월 6일 주가 부분을 한번 보면 9월 언제입니까? 9월 1일부터 카카오뱅크가 쭉쭉 내려오다가 9월 6일 이 보호 예상 물량이 풀리면서 개파락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카카오뱅크의 지수 편입과 관련된 이슈 다 끝나고 나니까 또 하락을 하게 되죠. 그죠?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 흐름 부분으로 가게 되는 거고, 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9월 10일 날 96만 6천 주 풀리게 되죠. 9월 10일. 크래프톤의 경우 9월 10일 날 16.9%, 그죠? 전체 주식수의 1.97%가 풀리게 되는, 크래프톤도 그죠? 이 보호 예수 물량 풀리니까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였냐면 이런 거죠. 이런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일 때 이제 앞으로 9월 18일 날 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6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게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 때 이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잘 잡아 놓으면 매수를 신중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부분은 주식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저런 내용들도 다 아셔야 되고, 그죠? 전체적인 주식 시장의 신규 상장주의 수급 부분들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뭡니까? 전체적인 종합주가 지수의 움직임, 신규 상장주의 수급이 쏠리게 되면 다른 여타 주식들이 일정 정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 그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제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신규 상장지의 공략을 자제시킵니다. 왜냐하면 6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다 나올 만큼의 흐름 부분들이 다 진행돼야 매매하기가 편하잖아요. 수급적인 부담, 이런 부분들을 해소한 이후에야. 그래도 이제 그 중에는 그런 부분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아주 좋다라고 하는 종목 부분은 또 공략의 포인트로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는 부분, 그래서 주식시장은 공부가 필요로 하다.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그냥 크래프톤 좋습니다. 카카오뱅크 좋습니다. 라고 매매를 하셨다간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